1989년 여름, 경상북도 포항 인근의 작은 해안 마을 장사리는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매년 열리는 여름 축제는 이 마을의 상징이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해의 축제는 이 마을 전체를 30년 넘게 얼어붙게 만들 운명의 밤이 되었다. 마을의 네 소년, 민재, 성우, 태경, 하늘이 축제의 밤 이후 사라졌다. 파도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밀려오고 있었고, 경찰은 단정적으로 사고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바다를 원망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슬픈 사고로 받아들이며 살아남은 자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서서히, 그러나 깊게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고 묻지 못했다. 그것이 이 마을이 살아남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2017년이 되었다. 장사리 앞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마을의 공기를 감싸고 있었다.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던 지우는 중년의 나이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학창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모이는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 한편에는 설렘이, 또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결국 돌아오게 된 건 이 마을의 시간 속에 본인도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창회 장소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낡은 여관이었다. 그곳은 축제가 열리던 여름이면 항상 아이들이 모여 떠들던 익숙한 공간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마을의 속도는 도시와 달랐다. 많은 것이 느리게 변했고 그 느림은 어떤 기억을 영원히 가두는 데 적합했다. 지훈은 문 앞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반가움과 어색함이 동시에 얽힌 시선, 그리고 그 시선 뒤편에 감춰진 모두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 이 동창회가 단순한 재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웃음소리가 여관 안에 가볍게 퍼졌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도시에서의 삶과 마을의 삶을 비교하며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누군가 무심코 그 해를 언급한 순간 공기는 곧장 가라앉았다. 모두가 동시에 말문을 닫았다. 민재, 성우, 태경, 하늘. 그 네 명의 이름은 33년 동안 누구도 크게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들이라 해도 이 마을에서는 그 이름들을 말하는 것이 금기였다. 바다에 빼앗긴 아이들이라는 낙인이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교사 박 선생이 조용히 자리에 나타났다.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당시 초등학교 담임으로서 그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아이들에게 자상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지훈이 기억하지 못한 깊은 주름과 무거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아무도 그를 특별히 불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추억의 자리가 아니라 한 시대를 붙잡고 있던 사건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웃음과 대화는 점점 잦아들었다. 창문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마치 그 밤을 기억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앉아있던 박 선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이상할 만큼 명확했다. 그 한 문장이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의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을 뚫고 나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33년 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진실이 지금 부정당했다. 파도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이 마을의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모든 시선이 박 선생에게 향했고 지훈은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단 한 문장으로 33년의 침묵이 깨졌다. 그리고 이 침묵의 균열은 다시 시간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지훈은 박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떠오르는 기억에 사로잡혔다. 어린 시절 모두가 함께 축제를 즐기던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바다로 이어지는 돌길을 달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 기억의 끝에는 언제나 바다만 남아 있었다.
파도와 함께 사라진 4명의 친구들. 아무도 끝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다시는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 여관의 공기 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다시 걸어 나왔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손에 쥔 잔을 놓았다. 그 모든 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는 피하고 싶었고 누군가는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은 바다처럼 도망가지 않는다. 숨겨진 채로 수면 아래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어느 날 조용히 떠오른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지우는 눈앞의 공간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의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날 밤에 그림자가 다시 깨어났다. 33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 선생의 시선이 모두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웃음도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이 말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었다. 한때 아이들이 달리던 바다 앞 마을의 여름밤이 다시 돌아왔다. 지훈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느리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33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동창회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래된 친구들의 웃음이 가득하던 공간이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로 변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선생의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눌러버렸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박 선생의 얼굴만 바라봤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1989년의 기억이 조용히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지훈은 손에 쥔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태로 굳어 있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재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따뜻하고 자상했던 담임 선생이 이토록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오래 숨겨온 진실의 문을 여는 행위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떨궜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동창회 특유의 가벼운 농담과 웃음은 사라졌다. 대신 오래된 기억의 틈에서 피어오르는 어둡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모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 선생의 말은 더욱 강하게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단 한 문장이었지만 3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짓눌렀다. 지훈은 주변의 얼굴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중년의 나이가 된 친구들의 얼굴에는 동질감과 낯뜻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창가 쪽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진짜 바깥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내면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건 느껴졌다. 누군가는 그날의 파도 소리를 떠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학교 운동장에서 들었던 소문들을 떠올리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마을 어른들이 속삭이던 뒷이야기들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낮게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반사적인 소리였다.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모두의 눈이 자연스럽게 박 선생에게로 향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작 가장 오래된 진실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말해야 할 것을 말해버린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억지로 분위기를 돌리려 했다. 지난 시절의 농담을 꺼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 억지스러운 웃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이어질 수는 없었다. 한 번 깨진 시간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지훈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릴 적에 사라진 4명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 동창회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나서야 사람들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문장 중간에 멈췄다. 그 기억을 꺼낸다는 것은 고통을 마주하는 일과 같았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이 마을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들보다 이 자리에 더 객관적으로 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지도 않고 말로 꺼낼 수도 없는 감정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잔을 비웠다. 누구도 박 선생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침묵만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33년 전의 그날 밤, 정말 바다가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지훈은 오래전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축제의 밤, 불빛, 그리고 웃음소리. 하지만 그 모든 기억 뒤에는 언제나 공백이 있었다. 아무도 끝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 이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공백은 의도적으로 덮여있던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사라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공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만큼 이 자리의 공기는 무거웠다. 남은 사람들은 잔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결국 한 곳으로 모였다. 박 선생. 그가 다시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했다. 오래전 어떤 결정을 내렸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몇 초 전 박 선생의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단 한 번 들었을 뿐인데 마치 수십 번을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맴돌았다. 그 말 한마디로 33년간 멈춰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4명의 이름을 말했다. 민재, 성우, 태경, 하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돌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이름들은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금기였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금기는 깨졌다. 이름이 불린 순간 이 모임은 더 이상 동창회가 아니었다. 오래된 진실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되었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니면 모두가 이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었다. 지훈은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도 오늘의 순간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박 선생의 말 한마디로 인해 이 마을의 과거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3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이 자리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축제의 밤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 그날을 다시 꺼내는 건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갈 수 없었다. 누군가가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되어 버렸다. 지훈은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용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축제의 밤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여름마다 열리는 마을 축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다림이었고 어른들에게는 그 해의 절정 같은 시간이었다. 모두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아이들은 한 달 전부터 어떤 먹거리를 살지, 어떤 게임을 할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1989년의 그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고 모든 아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축제를 향해 걸어갔다. 그날 함께 있던 5명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민재, 성우, 태경, 하늘, 그리고 자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었다. 4명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께 있었다. 조금은 유치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날 이후의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 축제의 시작과 끝이 같은 하루 안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고 다음 날에도 다 같이 만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날 밤을 끝으로 산산조각 났다. 지훈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장면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길, 불빛이 가득한 골목,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방향. 모두가 마을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돌길을 따라 걸어갔다. 언덕 꼭대기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다. 마을 아이들에게는 축제의 끝에 들르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곳에서 찾곤 했고 아이들은 항상 그곳에서 다시 만났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지훈은 그때의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나통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축제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묘한 긴장감이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 시간에 자신만 혼자 작게 뒤를 돌아봤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봤다. 어둠 속에 서 있던 낯선 여자의 모습. 하얀 옷을 입고 표정이 없던 그 얼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뚜렷하게 각인됐다. 아이였던 지우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축제의 웃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본 것 같지 않았다. 민재도, 성우도, 태경도, 하늘도 모두 축제의 소리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바라봤다. 그 여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그 시선만은 이상할 만큼 생생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축제의 흥분 속에서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불빛과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공백처럼 흐릿했다. 5명이 함께 있었고 웃었고 그 다음의 기억은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4명이 사라졌고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 이후 경찰과 마을 어른들은 파도에 휩쓸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무도 그 전후의 일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지훈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본 것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듯이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덮였다. 지훈은 어릴 적 그 기억을 말한 적이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축제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낯선 이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식이었다. 경찰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사건은 그렇게 바다에 휩쓸린 사고로 굳어졌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하얀 옷의 여자가 남아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러나 너무도 선명한 그 존재.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마을에 돌아와 박 선생의 말을 들은 순간 그 기억이 서서히 다시 떠올랐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 문장이 그의 기억 깊숙이 잠들어 있던 조각을 건드렸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날의 공백은 단순한 기억의 손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흔적일 수도 있었다. 민재는 축제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성우는 여느 때처럼 장난을 쳤고 태경은 낯설게 조용했다.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웃음이 많았다. 모두가 평범했고 평범하기 때문에 그날의 밤이 더욱 기괴하게 남았다. 아무리 떠올려도 4명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조각은 그 한 장면뿐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던 그 순간. 지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늘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4명의 친구들이 사라진 건 하루아침이었고 마을은 한동안 장례식을 치르듯 침묵에 잠겼다. 어른들은 바다를 탓했고 경찰은 수색을 포기했고 시간은 모든 걸 묻어버렸다. 하지만 하얀 옷의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녀를 본 사람도 없었다. 그건 마치 지훈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남아있었다. 축제의 기억은 늘 모순으로 가득했다. 행복과 불안, 웃음과 침묵, 시작과 사라짐. 그날의 밤은 지훈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지금 박 선생의 한마디가 그 모순의 문을 다시 열어젖히고 있었다. 잊히지 않았던 기억의 파편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그 하얀 옷의 여자를 본 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면 그날의 사라짐은 정말로 우연이었을까?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시작은 이미 그때 축제의 언덕 아래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 기억은 여전히 또렷했고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었다. 33년 전의 여름밤, 축제와 웃음 뒤편에 숨어있던 그 한 장면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음을 지우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박 선생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어젯밤의 말이 반복됐다.
사고가 아니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틀처럼 굳어 있었던 기억을 뒤흔드는 파문이었다. 이 마을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지우는 누구보다도 그날의 밤에 붙잡혀 살아온 사람이었다. 네 명의 친구가 사라진 뒤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 선생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다. 문이 열리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선생은 지훈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지훈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의 공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선생 역시 이미 지훈이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질문은 미리 정해진 자리에 도착한다. 이 만남은 그런 자리였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래된 공간 특유의 냄새가 스며 있었고 묵직한 시간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오래된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겉면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박 선생은 조용히 그 상자를 지훈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늘이 늘 가지고 다니던 오르골이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하늘은 종종 학교를 쉬었고 집안에서 오르골을 꼭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그 작은 물건은 하늘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오르골이 지금까지 박 선생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은 예상 밖이었다. 박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오르골의 뚜껑을 열었다. 작은 금속 톱니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끊어진 듯 불안정한 멜로디가 방 안으로 흘러나왔다. 완벽하지 않은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를 가득 채우는 데는 충분했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와 어긋나는 이 곡은 33년의 공백을 뚫고 현재로 밀려 들어왔다. 지훈의 머릿속 어딘가에 깊게 묻혀있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다. 어릴 적 지훈은 자주 하늘의 집에 놀러 갔었다. 하늘이 방 안에서 오르골을 틀고 네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하던 날들이 있었다.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하늘이 했던 말이 기억났다. 세상 어딘가 자신들이 모르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울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이 어릴 적에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하늘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 마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였다. 지훈은 오르골의 곡을 들으며 33년 전의 여름밤을 다시 느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사라진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민재의 웃음소리, 성우의 장난기 어린 표정, 태경의 무표정, 그리고 하늘의 조용한 눈빛. 모두가 이 소리와 함께 살아있었다. 하지만 현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박 선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늘이 이 오르골을 자신에게 맡기고 갔다고 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로 하늘을 본 사람도 없었다. 선생은 마을 어른들과 경찰이 바다를 수색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물건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말을 잃었다. 선생이 이걸 왜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마을 전체가 진실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 어른들은 사고라 믿었고 경찰은 수색을 포기했고 남은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박 선생은 그 침묵의 중심에 있었다. 오르골은 그동안 그 침묵을 품은 채 조용히 세월을 버텼다. 멜로디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겼다. 오래된 톱니가 더는 돌아가지 않았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오래 묵은 시간의 무게였다. 지훈은 눈앞에 오르골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점이자 끝을 가리고 있던 열쇠였다. 박 선생은 오랜 침묵 끝에 짧게 말했다. 하늘이 이걸 맡기면서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다. 이건 언젠가 꼭 돌려줘야 할 거예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다고 했다. 진실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다. 아무리 오래 숨어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지훈은 오르골을 손에 올려놓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오래된 나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하늘이 이걸 건넸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 작은 물건이 33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었다. 한 아이의 산과 4명의 사라진 친구, 그리고 마을 전체의 침묵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어떤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오르골이 다시 그의 손 안에서 무게를 지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진실의 시작이었다. 박 선생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이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부터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3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오르골의 짧은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중학교 시절의 동창 몇 명을 다시 불러냈다. 포항 시내의 오래된 카페 구석에 앉은 얼굴들은 모두 낯설고 피로해 보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4명의 이름만으로도 그날의 공기가 다시 몸을 조여왔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구도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옛 추억을 꺼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낸 첫 마디는 그날의 기억이었다. 누구도 정확하게 이어서 말할 수 없었고 기억의 조각들은 모두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한 사람은 4명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항구 근처였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분명히 절 근처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은 마을 중심가에서 장난치던 모습을 봤다고 했다. 모두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갈라졌다. 3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흐릿해지고 각자의 머릿속에서 다르게 재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남아있는 건 마지막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기억이 엇갈릴수록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 누구도 진짜를 장담할 수 없었다. 경찰도, 어른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그날의 진실을 모른다.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다는 건 이 사건이 어느새 전설처럼 떠돌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파도에 휩쓸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누군가가 데려갔다고 속삭였다. 아무도 본 건 없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마을 전체가 그렇게 사건을 삼켜버렸다. 가장 조용하던 인형이 입을 열었다. 그날 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축제의 밤에 바다가 빚을 데리러 온다는 말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속삭이곤 했다.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듯 가볍게 흘려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아이들에겐 잊히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 말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고 누군가 실종될 때마다 그 말은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그 속에 묻혀버렸다. 누군가 피식 웃었다. 미신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 마을이 단순한 미신에 휘둘리는 곳이 아니라는 걸. 그 밤 이후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은 자연스럽게 바다의 일로 굳어졌다. 진실이 사라진 자리를 전설이 대신 채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무겁고 전설은 가볍기 때문이다. 지훈은 말을 아꼈다. 전설이나 미신 같은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봤던 기억이 점점 머릿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여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 존재는 축제의 소리와 웃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동창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하늘이 절에 가자고 했었잖아.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쏠렸다. 잊힌 줄 알았던 말이었다. 그날의 밤, 축제의 끝 무렵 하늘이 절로 가자고 했다는 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던 길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모든 시작이 그 한마디에서 비롯됐을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실에 다가간 것도 아니고 단지 오래전의 기억을 한 조각 꺼냈을 뿐인데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아무도 그날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절 근처에서 봤단 말도 있었고 항구 근처에서 봤단 말도 있었다. 기억이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그 밤이었다.
지훈은 그날 이후 어른들이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축제가 끝나고 실종 소식이 퍼지자 어른들은 바다로 달려갔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실종을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선 언제나 절과 바다가 함께 등장했다. 하늘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어딘지를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은 점점 전설 속으로 녹아들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날 절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너무 흘러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모두는 그렇게 자기만의 조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지훈은 자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때 그 여자를 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런 사람은 본 적 없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훈은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봤던 건 정말 혼자만의 기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 기억은 더욱 확실해졌다. 모임이 끝날 무렵 모두는 조용히 흩어졌다. 아무도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억의 틈만 더 넓어졌다. 지훈은 자리를 떠나며 느꼈다. 사람들의 기억은 진실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진실을 감추는 장막이기도 하다는 걸. 각자의 머릿속에 조각난 기억들은 33년 전의 여름밤을 조금씩 다른 형태로 왜곡하고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을 느꼈다. 마을 전체가 이 사건을 무덤처럼 덮어버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을 지켜왔다. 전설은 그 침묵을 감싸는 덮개였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얀 옷의 여자는 지금도 그의 기억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서 있었다. 다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점점 진실의 방향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밤의 한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날의 절, 하늘이 남겼던 마지막 말, 사람들의 엇갈린 기억, 그리고 묘하게 얽힌 전설. 지훈은 알 수 있었다. 단순한 기억의 흔적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마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33년 동안 봉인된 이야기가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혼자 절로 향했다. 모두가 피하려는 장소였다. 축제의 밤 이후로 이곳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마치 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이 그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지훈에게 너무도 분명했다. 친구들과 함께 언덕을 올라갔던 그 마지막 순간, 하얀 옷의 여자를 봤던 바로 그 지점. 33년이 흘렀어도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절의 문을 지나자마자 낯익은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절을 지켜온 노인이었다. 어릴 적에도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게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지훈을 꿰뚫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무거운 눈빛이었다. 마치 지훈이 왜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지훈은 바로 본론을 꺼냈다. 33년 전 축제의 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싶다고 했다. 노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노인은 축제 전날 절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자신을 북쪽에서 왔다고 소개했다고 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 기간이면 낯선 이들이 드나드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그 여자의 눈빛이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다고 기억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절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했다. 축제 당일, 그녀는 절 안쪽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들이 절로 향하던 길목에서 몇몇 어른들이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절을 찾았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노인은 그날 이후로 절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말했다.
밤마다 아이들이 사라진 곳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본 여자가 누구인지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분명히 존재했고 절에 머물렀으며 축제의 밤의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도 어른들도 이 사실을 명확히 말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심하게 덮였고 사건은 바다의 일로 결론 내려졌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 이 절이 있었다. 지훈은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그녀가 떠난 뒤 남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절 안쪽의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흰 천 한 장을 꺼내왔다. 천에는 이름도 문양도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이 천이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난 새벽, 절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고.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고 절 안쪽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고. 지훈은 그 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이 이상하게 생생했다. 그날의 기억과 천이 하나로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던 실마리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와 사라진 4명의 친구, 그리고 절. 모든 것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절을 나와 지훈은 곧장 하늘의 집으로 향했다. 4명 중 유일하게 가족이 여전히 이 마을에 남아있는 아이였다. 하늘의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들이 사라진 뒤로 삶이 멈춰버린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며 시간을 세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피했고 그녀 또한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을 때 오랜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하늘의 어머니는 이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내려앉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 눈빛에는 33년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누군지, 왜 왔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하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모습이었다. 사진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액자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 옆에는 3명의 친구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자리는 다르게 비어 있었다. 사진이 아닌 하얀 백합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지훈은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지 않고 있었다. 하늘의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실종을 사고로 결론 내렸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잊고 살 때도 그녀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늘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고 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이 묘하게 흔들렸다. 모두가 잊어버린 사건을 붙잡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믿음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사건을 현재로 이어주는 끈이기도 했다. 만약 그녀마저 잊었다면 이 사건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밤을 놓지 않았다. 하늘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 말은 단순한 위안도, 바람도 아니었다. 33년의 시간을 뚫고 나오는 확신이었다. 지훈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확신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직감이 서서히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집을 나오는 길에 지훈은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뒤흔들리는 걸 느꼈다. 절에 나타났던 여자, 남겨진 천, 어머니의 확신. 이 3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가 침묵으로 덮어버린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훈은 점점 더 이 진실의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밤의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다시 박 선생을 찾아갔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 이제는 당연하게 입 밖으로 나와야 할 때였다. 오르골을 품고 침묵해온 사람, 사건 당시 가장 가까운 어른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처음 말한 사람. 진실을 열쇠처럼 쥐고 있는 이는 결국 이 사람뿐이라는 걸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박 선생은 지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눈치챘다.
긴 시간 묵혀온 무언가가 얼굴에 스며 있었다. 지우는 길게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에 선생의 표정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오래 숨겨온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얼굴로 천천히 변해갔다. 박 선생은 그날 밤의 일을 조용히 말했다. 축제의 소란이 잦아들 무렵 하늘이 혼자 교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젖은 머리와 떨리는 손, 그리고 두려움에 젖은 얼굴이었다. 하늘은 친구들이 사라질 거라고 말했다. 모두가 자신처럼 사라질 거라고. 선생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 하는 것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하늘은 단호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날 절에 나타난 여자가 하늘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다. 미래를 본다는 여자였다. 그녀는 내 아이가 이 마을에서 살면 모두 불행해질 거라고 말했다.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삶이 깨어질 거라고 했다. 하늘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자신이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늘은 친구 셋과 함께 이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절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축제의 혼란 속에서 사라질 계획이었다. 문제는 네 번째였다. 하늘 자신이었다. 그는 남기로 했다. 친구 셋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신이 마지막이 되겠다고 했다.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흔적을 만들고 자신까지 사라진 것처럼 꾸미겠다고 했다. 경찰은 바다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마을은 금세 사고로 결론을 냈다. 박 선생은 이 모든 계획을 그날 밤 들었다. 하늘은 울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이미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말했다고 했다. 친구 셋을 보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어린 얼굴에 비쳤다. 선생은 당황했고 경찰에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단 한 가지 약속만 하늘에게 받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게 이건 거짓으로 남아야 해요. 하늘은 그렇게 말했다. 선생은 오르골을 건네받았다. 하늘이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언젠가 진실을 꺼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게 선생의 몫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길었고 마을은 사건을 전설로 덮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박 선생도 결국 침묵 속에 늙어갔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었다. 하늘은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늘은 그날 이후 마을을 떠난 3명의 친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었었다. 하늘은 남았고 혼자 다른 길을 걸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다. 단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오르골을 지켜왔다고 했다. 지우는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하늘의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이유, 절에 나타났던 여자의 정체, 3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아무도 시신을 찾지 못했던 이유.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다. 이건 누군가가 만든 완벽한 실종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2살짜리 하늘이 있었다. 박 선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늘의 집은 항상 폭력이 가득한 곳이었다. 3명의 친구들 또한 모두 가정 형편이 비슷했다. 가난과 폭력, 절망 속에서 아이들은 벗어나고 싶어 했다. 절에 나타난 여자는 아이들에게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하늘은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믿었다. 아이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이 희생을 택했다. 박 선생은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이 마을의 유일한 거짓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다. 지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늘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스스로 사라짐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선택이 어떤 무게였는지, 어린 나이에 무엇을 감당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선생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경찰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3명의 친구들의 삶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하늘의 이름은 사고로 지워졌다. 그러나 진실은 멈춰 있었고 시간이 지나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르골을 다시 바라봤다. 하늘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 사라졌지만 그의 선택은 여전히 이 마을에 남아 있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33년이 지난 이 순간 그 침묵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늘이 감추고 지켜낸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깨달았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결심이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진실. 모두가 모른 척하며 살았지만 하늘만이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났던 그 밤. 박 선생의 마지막 말은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 지훈의 어깨로 옮겨오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약속된 장소에 서 있었다. 오래전 하늘의 어머니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메모에 적힌 주소였다. 바다와 가까운 낡은 부두, 한때는 번화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박 선생의 고백 이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친구 셋은 이미 수십 년 전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하늘만이 혼자 남아 세상의 한쪽에서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지켜냈다. 이제 그 긴 시간의 끝에 5번째 사람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먼저 도착한 건 3명의 남자였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소년 시절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조심스럽고 무겁고 그리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날의 밤 이후 이렇게 다시 모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이었다. 4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 하늘이었다. 33년 전에 소년은 사라졌고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깡마른 몸,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릴 적과 다르지 않았다. 그 눈 속엔 긴 시간의 침묵과 단단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모든 말이 의미를 잃는 순간이었다.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었고 지금의 이 만남 또한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단 한 발자국 가까워진 하늘은 조용히 새 친구를 바라봤다. 서로의 얼굴이 겹치며 잊을 수 없었던 그 여름밤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다. 하늘이 첫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필요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3명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33년의 공백,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다 스며들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봤다. 소년들이 떠났던 그 여름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모든 건 한 소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침묵 속에서 지켜져 왔다. 하늘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의 끝에 서 있었다.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친구 셋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33년 동안 혼자였다. 하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온 한마디였다. 잘 지냈지? 새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말,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말이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4사람은 마치 오래전 여름날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부두 끝으로 걸어갔다. 손에 들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를 끌고 오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바다 냄새가 공기 속에 퍼지고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하늘의 어머니는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망상이라고도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세상은 결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삶 전체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박 선생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짊어졌던 침묵이 오늘에서야 풀리고 있었다. 오르골은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하늘에게 내밀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감히 돌리지 못했던 태엽을 하늘이 천천히 감았다. 낡은 나무 조각 사이로 오래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선명했고 어린 시절 그들이 함께 들었던 그 곡 그대로였다. 하늘은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사라졌던 그날 밤 마음속에서 꺼내지 못했던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아무도 모르는 동안 오랜 시간을 버텨낸 건 바로 이 소리였다.
세 명의 친구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낡은 오르골의 선율만이 부두 위를 천천히 채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하늘과 친구들은 부두 끝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누구도 과거를 되짚지 않았고 미래를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 순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하늘은 오랜 세월 동안 친구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며 혼자 살아왔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고독이 사라지고 있었다. 세 명의 친구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하늘이 감당했던 모든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자신들의 삶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용히 울렸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네 사람 곁에 앉았다. 그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그 진실을 찾아 헤매며 또 다른 증인이 되었다. 33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가 드디어 끝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 끝은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해방에 가까웠다. 바다는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침묵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하늘의 친구들은 그 침묵 속에서 성장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이 시간이 흘러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부두 끝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그 말엔 어떤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긴 시간 끝에 도착한 평온이 있었다. 그 한마디는 친구들, 어머니, 선생, 그리고 자신 모두를 향한 말이었다.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해가 바다 위로 완전히 떠오르고 네 명의 친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였다. 아무도 영웅이 아니었고 누구도 가해자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의 조용한 결심이 모두를 살려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건 세상 어떤 화려한 기록보다도 강하고 깊게 남는 진실이었다. 하늘은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림만으로 버텨온 한 사람의 품이 있었다. 그 품 안에서 하늘의 긴 고독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났다. 그러나 네 사람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래된 거짓말은 진실이 되어 모두를 구했고 침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연결의 끈이 되었다.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가 세월을 건너 결국 모두를 이 자리로 데려왔다. 진실은 때때로 말보다 길고 눈물보다 깊게 남는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의 침묵 속에 감춰졌던 진실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기다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새겨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과 인간의 연결, 그리고 용서와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심은 결국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고 잊힌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더욱 진심을 담아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